선도 리더십을 인간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 구축의 리더십으로 정리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도적 리더십이 주목을 받으려면 성과 측정의 문제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기업 경영에 있어 선도적 성과 측정 모델을 제안해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모델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허성관 총장님께 들어온 질문인데요. 지도력을 정리할 때 기업 설립 목적은 이윤 극대화라는 논리로 바라보면 신뢰와 통합의 선도적 지도력의 효과성을, 즉 신뢰와 통합이라는 선도 지도력이 이 분야에서도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의심된다,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기업 성과 창출의 물질적 관념의 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허성관 이사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선도 사상은 실제 했던 인류 최고의 우리 사상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랜만에 가슴이 뻥 뚫리는 강의를 들은 것 같아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이런 그 코멘트를 보면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배달국 시대부터 통치 이념으로 또 생활 속 수행으로 이어오던 선도 정신을 오늘날의 세상에 국민교육으로 대대적으로 알릴 수만 있다면 현재 우리 사회가 겪는 정치적 혼란과 부패, 사회 전반에 만연하는 인성부재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훌륭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와 학교, 기업체 등을 통해 교육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궁금한데, 혹시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이었고요. 또한 이제 허성관 총장님께 들어온 질문입니다. 육아가 지향하는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임금, 그러한 지도력에 대해서 현실에 맞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셨는데 크게 공감합니다. 서양은 분업을 전제로 하며 구성원을 조직의 부속품으로 인식한다는 지적에 찰리 채플린의 희극 영화 모던 타임스가 연상됩니다. 떠오릅니다. 기계의 부속품이 되어버린 인간을 웃기면서도 슬프게 보여주었던 영화였습니다. 선도에서의 지도력은 수련으로 인간의 밝음을 회복한 인간 상호 간의 지속 가능한 신뢰라는 그런 점을 강조해 주신 통찰과 신박한 정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편 나누기에만 온 에너지를 쏟을 게 아니라 선도 수련을 통하여 밝음으로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감의 그 응원 메시지를 이제 보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허성관 총장님께 들어온 질문 이상 소개해드리고요. 먼저 허 총장님의 답변 코멘트 이렇게 듣고 다음 분 질문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주신 질문이 요약을 하면은 선도적 성과 측정 모델을 혹시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요? 하는 질문인데, 이 조직에서 그 성과 측정이라는 것이 좀 쉬운 경우도 있고 좀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공익을 추구하는 이 정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성과 측정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고 그러는데,
이것도 뭐 어떤 모델이 있다고 그래서 그 모델대로 또 되는 것도 또 아니거든요. 이게 되는 것도 아닌데 현재로서는 뭐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서 정립을 해야 나가야 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연구를 해보면은 틀림없이 뭔가 제시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예를 들면 선도 수련을 한 사람이 이제 어떤 기업의 사장으로 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 회사하고 또 선도 수련을 하지 않는 분이 사장을 하고 있는 회사하고 또는 정부 조직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선도사상의 실질적인 성과 자체를 평가할 수가 있을 거고 그것이 더 좋은 성과로 나타났다면은 당연히 선도 수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통 공항까지 가면 더 좋고 최소한 성통 정도를 한 사람들을 사장으로 이렇게 또 조직의 장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그 기회가 많이 생기겠다. 이런 말씀 정도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주신 분은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윤 극대화가 목적이다. 이러면은 선도적 지도력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뭐 당연히 좋은 질문이고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에 와서 특히 이제 그 70년대 이후에 들면서 경영학이나 또는 실제 기업 경영 이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경제학에서는 이윤 극대화가 기업의 기본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 기업의 성과 평가를 할 때는 다양하게 평가를 합니다. 이윤만 갖고는 평가를 하지 않고 이윤은 전체 평가하는데 일부분에 불과하지요. 그러니까 기업이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한다면은 이제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의 그 가격이 최소한 원가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치는 또 가격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존재할 수가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에서 보면은 이제 이윤은 즉 이익은 역시 중요하긴 하지만은 실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성과 지표들이 존재하고 그 성과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이윤 이것만 갖고 성과 평가다, 성과 지표다. 그거는 이거는 성과 지표의 하나일 따릅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경영학 쪽에서는 소위 그 균형된 성과 평가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Balanced Scorecard. 그래서 줄여서 BSC라고 하는데 이 BSC에 의한 평가가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갖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 BSC에 포함될 수 있는 물론 평가 지표들은 조직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도 BSC에 의해서 업적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쓰고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그만둔 지 오래돼서 확인할 길은 없는데 그 성과 지표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그 영향, 구체적인 영향은 선도적 사상이 영향을 미치면은 지표들이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이 되는 거 모르겠네요. 그럼 세 번째, 선도 사상 교육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확산할 것이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무원 교육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정부 조직상으로는 그 중앙공무원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원장이 교육 내용을 하면서 거기에다 이걸 많이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시거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선도사상을 좋아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을 우선은 정부의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시키면 제일 좋겠네요. 제가 옛날에 행정자치부 장관 할 때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이 행정자치부 장관 소관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선도사상을 몰랐는데 지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걸 좀 알았더라면 이런 사람을 구해서
아마 원장을 시켰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강의를 맡기고 싶어도 있잖아요. 이걸 강의를 해줄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좋은 강의를 해줄 수 있는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국학원 차원에서는 그런 그 강사를 이렇게 양성을 한다고 그러면 좀 그러는데, 팀을 어떻게 꾸려가지고 구체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나가서 열심히 강의를 해서 스타 강사를 한 사람 만들어야 돼. 뭐 구체적인 걸 말씀드린다면은, 그럼 방송에서 불러줄 거 아닙니까? 시청률이 높아지니까. 이런 그 스타 강사들을 배출하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쏟을 필요가 있고, 또 이 선도사상이 우리께 좋다 이것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얼마만큼 유용하다. 그래서 이게 또 그런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룹들이 집단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별 문제는 없겠다,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는 뭐 그냥 동감하는 그 메시지를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좋은 답변이 되었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호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경희 교수님께 들어온 질문 3가지인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신라의 선가, 참시선인과 물계자의 선도 이념에 입각한 대가야 화친 노선, 그리고 물계자의 선도 리더십을 조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날 정치인들에게 꼭 필요한 정치 리더십이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참시선인과 물계자 가문에 대해 연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이것은 정경희 교수님의 그 학자됨에 대한 뭐 각별한 관심이 아닌가, 아주 기쁘게 해주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도의 생명사상과 조화사상이 현실 지도력의 덕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인류가 경계해야 할 항목과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이고 그 한계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라의 선도 정신이 후대 무사도로 변질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시대에 어렵게 부활한 현대 선도가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떠한 점을 경계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현대 선도가 앞으로도 계속 멋지게 잘 나갔으면 바라는 그런 강한 그 바람이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네, 이상 3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참시선인과 물계자를 연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도사서 중에서 또 굉장히 선도의 원형을 잘 담고 있는 책자가 이제 증신록 부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가 그 박재상 가문에서 나왔거든요. 이 양산 지역에서. 그래서 박재상 가문에 대해서 이제 박재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제가 또 양산 출신이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내려오는 자료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향토 사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연구해 놓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부도지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박재상에 대해 가문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보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참시선인하고 이제 물계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들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참시선인은 국문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하시고, 물계자 같은 경우는 뭐 워낙 과거에 이제 화랑도 연구하신 분들은 이분을 좀 조명을 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알고는 있었는데, 이 박재상 가문으로 연결된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딱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같은 계통이라서 깜짝 놀랬고, 그리고 이제 모든 자료들을 모아보니까 실제로 참치선인이나 물계자가 양산 지역에서 활동 가야하고 그런 가야와 어떤 그 신라의 그런 국방 어떤 외교 뭐 그런 쪽을 담당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답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그림들이 전체로 이렇게 많이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우리 이런 선도 연구, 이런 화랑도 문화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계자는 그냥 이렇게 전설적인 신인, 뭐 선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던 것을 이제 또 부도지 박재상은 또 유명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물계자의 그 고도가 그 영해박씨 세보에 보면 당군 고도하고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그 만주 지역에서의 우리 당군 또는 배달국 당군 시대하고도 이제 연결된다라는 그런 큰 그림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발점은 부도지 연구에서 촉발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이제 선도 문화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류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선도 문화의 핵심은 이제 그 어떤 모든 존재의 본질을 생명으로 바라보고, 물질 세계도 이제 그 생명의 발현으로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의 어떤 질서가 잘 조화롭게 이제 이 세상이 운용되어 나가는 게 이제 선도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인데, 선도에서는 왜 선도의 역사가 사라졌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생명이 이제 물질화하는 이 현실 세상과의 어떤 그런 고리가 이제 끊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물질의 논리, 물질적인 경쟁하고 대립하고 이기고 더 많이 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 뿌리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계속 어떤 갈등과 대립과 이제 더 많이 가지려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선도 문화가 사실은 좀 더 이렇게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지속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특정 사람 몇몇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기 본연, 인간 본연의 가치, 자기 자신의 가치,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생명 자체로서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런 또 분위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분위기만 좀 이어갈 수 있다면은 선도가 사라지거나 어떤 그런 부분은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대중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명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또 뭐 자연과 어떤 모든 세상을 다 이제 하나로 보는 그런 것들. 대중들의 자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만 있다면은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명에 대한 각성을 계속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수련 문화. 수련을 안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잊어버리게 되고 계속 또 이제 물질의 논리에 이제 끌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류가 경계해야 될 가장 위험한 거는 이제 물질에 과도하게, 물질은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이제 거기 이제 치우치게 되는 게 제일 그러니까 위험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선도도 이제 이렇게 부활이 되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될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더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좀 더 이제 인류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과도하게 이제 물질에 치우치는 거고, 이제 선도 문화 입장에서 이제 경계해야 될 대상은 수련 문화가 잊혀져 가는 거. 그게 제일 이제 위험한 거겠죠. 왜냐하면 물질 부분에 대한 그런 균형 감각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생명과 물질의 어떤 그 관계, 그게 같은 거긴 하지만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그 감각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수행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현대 선도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수련 문화의 약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보아 연구원님 이제 질문 순서로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허성관 총장님께 추가적인 질문이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소개드리자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들,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를 막론하여 선도 리더십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지 굵고 짧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굵고 짧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데 일단 수련을 해야 되니까요. 수련을 해서 자기 욕망을 조절하라 하는 것이 1차적인 것 같아요. 욕망을 잘 조절을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로 대립되는 문제에 부딪혔을 경우에 이게 자기 욕망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지 않고 그 해당 문제 또는 과제의 실체적 진실을 바라볼 것이기 때문에 해결이 잘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아무리 욕망을 조절하려고 해도 사람이 잘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도에서 제시하는 것은 바로 수련을 해야 되는 거니까 당장에 수련을 해서 자기 욕망을 조절한다 하는 것이 아마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1차적인 아마 교훈이 아닐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딱 필요한 그만큼 굵고 짧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주 명답을 주신다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예. 다음은 오보화 연구원님 순서입니다. 첫 번째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본인의 공감하는 바를 전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역사 전통 속에 나타난 선도 수행이 선도기공, 국가기공이란 수련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개인의 행복과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한국적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를 했는데 이런 코멘트를 받는다면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오보아 연구원님 행복하시죠? 네, 네, 행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조화의 홍익 리더십을 키울 선도 수행의 대중화를 그것이 이제 공적 기관으로 이제 발휘돼서 작동되게 들어가게 하려면 그런 뜻입니다. 수행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 조직과 예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할 텐데 이를 위해 해결해야 될 또 극복해야 될 문제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람이 세 가지 보물을 그대로 받은 것이라면 사람 이외의 다른 생명체, 예를 들어 동물 등과 같은 경우는 3단전, 3입니다. 세 개, 3단전이 없나요? 만약 동물에게도 있다면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이상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먼저 한국 선도의 역사 전통 속에 있는 선도기공, 국가기공으로 건강의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공감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니 네, 감사드리고 행복합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은 홍익 리더십을 키우기 위한 이 선도 수행의 대중화를 위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조직도 필요하고 예산과 공감대 형성, 대중적인 공감대 형성도 필요한데 극복해야 될 과제가 무엇일까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하고 싶은 질문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제가 스스로 하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시점에 제가 이겁니다라고 대답을 드리기가 쉽진 않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지금 요 순간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먼저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 선도 수행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필요할 테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연구자 그리고 사명을 가진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직접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적용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계속 해가야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조직과 예산과 대중적 공감대가 필요한가 이 부분은 정말 지금부터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조직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현재 국가적 위상이나 경제력이나 이것이 절대 어느 나라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방향과 그리고 적절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확한 제안과 방향이 잡히지 않은 것이 그냥 문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이제 친일청산 특위 이 3번의 학술대회와 연구사업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 것처럼 앞으로 진짜 선도 수련이 대중화될 수 있도록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혹은 어떤 노인장과 같은 어떤 기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예를 들어서 도의회와 제안을 해서 일정한 협의가 이루어진다거나 혹은 어떤 이제 아까 허성환 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공무원교육원장님 같은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이 실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안하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계시다면은 그 학교의 학생들 10명이라도 실제 선도 수행을 실질적으로 해서 사례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진짜 성통과 공안의 그 감각을 깨어난 학생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사례가 되고 그런 사례가 몇 건만 나온다면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그런 조직력과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무궁하게 열려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것이 또한 이런 전체적인 것을 만들기 위한 과제인데요. 그 공감대는 그것에 공감하는 한 명 한 명이 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은 한 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공감대가 커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씩 노력해서 진짜 선도가 왜 이 시대에 필요한지 그리고 선도 수행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체계를 자꾸 우리가 작은 노력이라도 그런 학술대회 한번 혹은 실제 학교 작은 학교에서라도 10명이 진짜 성통의 어떤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것 하나가 갖고 있는 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할까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는 가장 중요한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했던 것처럼 저도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서 그분이 자신이 갖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한 명이라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옆에 계신 정영 교수님 지도 아래 지금 이제 박사 과정을 받고 있는데요. 박사 과정 마칠 때까지 한국 선도의 프로그램 그리고 선도 수행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연구하고 정리해서 그렇게 과제를 이제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데 나름 노력을 해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 주신 그것을 지금 이제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앞으로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디어도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저 또한 할 수 있는 것을 해가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3가지 보물을 받았는데 동물은 3단전이 없나요? 라는 질문이 사실 할 수 있는 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삼일신고의 가르침이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와닿습니다. 인물이 동수 삼진하니 왈성명정이다. 즉 동물도 3단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식물도 다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사람과 만물의 그 사물의 물자를 세 개로 구분하면은 동물, 식물, 사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동물에도 성명정이 있고, 식물에도 성명정이 있고, 사물에도 성명정이 있는 겁니다. 그 사물에도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를 통해서 존재하기에 그 사물이 물질이 존재하게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존재하게 하는 실제 물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물에도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차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은 뭐 사람과 가장 비슷한 이제 고릴라나 원숭이를 비교해 봐도요. 원숭이는 물질적으로 그리고 기적인 상태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높은 뭐 예를 들어서 그 골든 브릿지 같은 그런 그 높은 다리에서 혹성탈출 같은 영화에서 보이잖아요. 거기서 뛰어내려도 동물은 안 다칩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뛰어내리면 죽죠. 그것처럼 동물이 갖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기적인 그 감각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떨어지는 건 뭐냐면은 성, 즉 영적인 파워입니다. 그 성의 그 정보를 다루고 기억하고 그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파워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명정 중에 사람은 세 가지가 골고루 있는데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성명정 중에 뭐가 좀 뛰어난 것도 있고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게 차이가 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모든 동물에는 성의 창조력이 없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창조해내는 그런 감각이 주어진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온전하게 받았다. 무엇을? 하늘의 신성을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완전함에 대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는 삼일신고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구체화시킨 것이 사람에 있는 그 완전함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선도 수행이고 그 선도 수행이 홍인간 이화세계라고 하는 한민족의 정신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성명정의 가르침이 그래서 3단전을 갖고 있는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좀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예. 성실히 답변해 주신 오바 연구원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제 오늘 회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세상을 위해 조화력을 발휘하는 지도력. 그것이 선도의 리더십이라는 사실을 비교적 방식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해 준 제1주제 발표.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실현되었었다. 그래서 세상을 잘 이끌어갔던 그 사례가 있다. 이런 점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되살려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시사점을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주제 발표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선도 수련회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시고 그것을 나름의 교육과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신 그런 논문이었었죠. 상당히 아주 잘 구성된 또 잘 맞아떨어지는 멋있는 학술 대회였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도, 국학, 홍익사상이 이 시대에 꽃피어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 이런 점을 또 시사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도 또 큰 의미가 있는 학술대회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더 다양한 방향으로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정말 아주 멋있는 꽃들로 한 송이가 아니라 여러 송이로 활짝 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간절히 바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술대회에 이렇게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학술대회를 조직해 주시고 또 좋은 논문을 작성하시고 발표해 주시고 또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세 분 발표자님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죠. 박수를 이제 2번 더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아무리 또 이렇게 잘 준비하고 또 좋은 논문을 발표를 해주신다고 해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청중이 없다면 이 학술대회의 의미는 또 이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을 통해서 또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이 세상이 좀 더 조화롭고 아름다운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세 번째 박수를 치는 것으로 오늘 학술대회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허성관 총장님, 그리고 정경희 교수님과 오보화 연구위원님, 김광민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전체 행사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도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사업 경기 신의병 양성 프로젝트 일제잔재 청산과 민족정기 바로 세우기를 위한 학술대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신의병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해주신 신의병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 있어 사랑도 행복도 평화도 그 누가 우리를 파괴를 하고 그 무엇이